리턴TV의 기한입니다. 고수를 만나다 어그레시브 편, 어그레시브 하면 서울 스케이터즈를 빼놓을 수 없고 서울 스케이터즈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어그레시브 고수 이경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께 어그레시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기초 지식들도 알려드릴 수 있게 유명하신, 지금 대단하신 이경민 선수님을 만나뵈러 왔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터 이경민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그레시브가 이런 거다라고 간단한 트릭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해볼까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영상을 보게 되면 어그레시브에 관심 없던 분들도 어그레시브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어그레시브는 위험해 보이고 다칠 것 같고 어려워 보여서 시작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어그레시브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다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이렇게 바지 안에 그런 보호 장비를 다 갖추고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되게 기초 연습 과정이 되게 유튜브에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따라 하시면 충분히 약간 생활 스포츠처럼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이제 안전장비만 잘 하면, 그리고 그쵸. 체계적으로 하면 그쵸. 크게 다칠 일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일 수 있다. 그쵸. 처음부터 네. 무모하게 기술을 이렇게 시도하시기보다는 그 기술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기초 동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기본 기술을 충분히 익히시고 즐기시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기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라인 어그레시브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맨 처음 연습하면 좋은 첫 연습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게 페이키를 연습하는 방법들, 그리고 페이키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경사 뱅크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펌핑, 그리고 마지막 초보자들이 제일 약간 초보자 입문 기술에 꽂히죠. 약간 백사이드 스톨, 세팅업 기술까지 오늘 한번 천천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소 이동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페이키를 해볼 건데요. 페이키는 이제 뒤로 가는 주행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뒤로 가실 때 그냥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한 발이 확실히 전후차를 줘서 이렇게 뒤로 가는 스탠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고관절이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 고관절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시선을 절반밖에 못 봐요.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오른발 뒤에 페이키로 자세를 잡았으면 오른쪽 페이키 발보다 골반이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 발의 가운데 오른쪽 골반이 위치되는 자세가 페이키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딱 90도를 딱 열어주셔서 앞이랑 똑같이 전체 시선이 다 보일 수 있게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자, 자세는 이렇고, 이제 이 자세를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은지 이제 우리가 토푸시를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토푸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뒤로 주행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스케이팅을 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 원리인데요. 이제 앞꿈치, 토를 이용해서 좌우로 쭉쭉 밀고 당겨주는 동작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엣지는 인엣지랑 아웃 엣지를 다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주의하실 점은 이제 톱푸시를 하실 때 일직선상으로 좌우로 진폭을 만들어서 푸시랑 리커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발이 뒤로 가거나 앞으로 너무 멀리 가거나 하면 이게 일정하게 이 뒷발을 유지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페이키 자세에서 톱푸시를 힘껏 밀고 당기면서 속도 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페이키 뒷발도 푸시랑 리커버리 연습을 좌우 진폭으로 크게 앞꿈치를 눌러서 속도를 붙여가는 거예요. 밀고 당길 때 모두 속도를 얻는 연습을 해주시고, 이제 양발 크로스로 같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이 좌우 발 인엣지 아웃엣지의 힘이 모두 길러져서 좋은 페이키 자세를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페이키를 이제 매뉴얼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펌핑을 위한 이제 밸런스를 기르는 훈련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페이키 스탠스 자세에서 점프와 착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 박스를 올라갈 때 이제 앞으로 진입을 해서 180를 해준 다음 이제 페이키로 바꿔서 페이키로 랜딩하는 거를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착지하실 때는 앞꿈치를 이용을 해서 먼저 떨어지도록 착지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착지하시는데 뒤꿈치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0 하실 때 이제 내가 왼쪽으로 돌 거다? 그러면 오른발을 앞으로, 오른쪽으로 돌 거다? 하면 왼발을 앞으로, 자기가 페이키 뒤에 놓는 발을 앞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그 발을 이제 뒤꿈치, 골반, 어깨를 진행 방향으로 날려주시고 시선도 그대로 유지해서 180 점프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점프하고 착지하는 밸런스를 갖게 되면 이제 뱅크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물을 타볼 거예요. 자, 이런 뱅크나 쿼터 파이프 같은 기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 타보실 건데, 앞뒤로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실 때는 뒤꿈치의 체중, 뒤로 가실 때는 앞꿈치의 체중, 요것만 잘 지켜주셔도 안 넘어지고요. 또 얼굴이 딱 플랫하게 딱 수직선상에 딱 가운데 위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은 딱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턴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 땅에서 이렇게 주행하는 턴 방법이랑 똑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경사구조물을 탈 거기 때문에 좀 더 뒤꿈치에 체중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양쪽으로 다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턴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펌핑을 해볼 거예요. 하셔서 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관절이랑 무릎을 주로 이용을 하시되 얼굴은 과도하게 축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기물을 잘 눌러서 깊게 밀어준다, 깊게 눌러서 뻗어준다라는 느낌이고, 이제 타이밍은 각이 바뀌는 이 철판 있죠? 이 아래 철판에서 펌핑 동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밀고 밀고 이렇게 펌핑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다 보면 높이를 낼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발을 살짝 걸고 내려와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이제 거는 게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저 레일에 두 발을 걸치고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발을 걸치고 다시 뒤로 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저게 올라가는 게 가장 무서운 이유는 내가 저기까지 올라는 갈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뒤로 못 내려오면 어떡하지 라는 부담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처음에 낮은 높이에서의 펌핑부터 한 발 걸치기, 두 발 걸치기를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그 부담감은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발로 면을 끝까지 펌핑을 해주시고, 끝에 코핑 레일에 바퀴가 부딪히지 않도록 앞꿈치를 살짝 들어서 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볼 텐데요. 이렇게 처음에 H블럭을 한 발씩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손은 무릎에 딱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들거나 하면 안 되고 배랑 허벅지의 간격을 딱 유지를 딱딱하게 해주신다는 생각하에 발바닥을 면에 뛰어내리지 않고 바로 눌러 붙여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눌러 붙이면서 출발. 처음에 앞꿈치를 가볍게 누르다가 몸 전체 축을 딱 숙여서 바퀴가 면에 닿을 때 발바닥을 배로 꾹 눌러준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 주저앉거나 확 일어서지만 않으면 웬만큼 쿼터 드롭이는 처음에 다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니하프 가서 세팅업 해볼게요. 자, 이렇게 미니하프에 왔는데요. 우선 펌핑을 해서 올라가는 게 충분히 연습이 되셨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팅업을 목표로 하는 거고, 세팅업을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땐 사이드 스토리라는 동작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여기서 옆으로 섰다가 옆으로 섰다가 앞으로, 이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 한 발을 레일 위로 섰다가 내려오고, 이런 걸 사이드 스토리라고 하고요. 사이드 스토리 충분히 연습이 되신 다음에는 사이드 스토리를 하시고 한 발을 레일에 걸쳐주는 연습. 다시 주고 한 발을 레일에 걸쳐주는 연습. 그 후에 이제 사이드 스토리와 한 발 세팅업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좀 더 동시에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니램프에서는 어떤 기술이든 내려가실 때는 펌핑을 밀어주시는데 올라가실 때는 앉아서 기다리셔야 돼요. 올라갈 때 무턱대고 펌핑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하면 기술이 채 되기도 전에 너무 안으로 다 날라 들어와져 버려요. 내려가실 때 펌핑을 밀어주시고 올라가실 때는 앉아서 기다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발 세팅업이 충분히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세팅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팅업은 이제 자기가 돌방향 반대발이 뒤꿈치가 레일을 툭 건들면 그때 레일에 두 발을 딱 걸쳐주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한 발이 끝까지 면을 다 타준 후에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너무 점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앉은 채로 가볍게 토끼띠 하듯이 낮게 앉은 채로 점프를 해서 기술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낮게 뛰는 게 좋고, 뛴다는 느낌보다는 면에 붙어서 돈다는 느낌이 더 좋습니다. 기술을 너무 밑에서 일찍 하시기보다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레일에 가장 가까워졌을 때 두 발을 붙이는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팔 가방, 그 다음 팔 가방, 그 다음 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본 기술 3가지였습니다. 꿀팁 정말 잘 봤고요. 이거 보시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어그레시브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으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시작하는 분들이 한둘이라도 계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간단한 질문인데, 어그레시브를 구입할 때 사이즈라던가 아니면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구매할 때 조금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한테 일반 인라인도 어렵지만 어그레시브는 특히 잘 못 보니까 쉽게 사지를 못하는데, 주의할 점, 이제 구매할 때 약간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그레시브는 아무래도 되게 트릭을 하는 스케이트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왜냐면 뭐 우리가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거나 할 때 생각보다 발에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 실착을 하셔서 실측에 가장 가까운 사이즈를 사시는 게 좋고, 모델마다 브랜드마다 이게 부츠가 너무 소프트하거나 하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피지컬에 맞는, 그러니까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너무 소프트한 부츠를 타면 이제 아무래도 관절에 더 무리가 많이 갈 거고, 가벼운 사람이 너무 하드한 부츠를 타면 너무 스케이트가 뻣뻣해서 동작이 쉽지 않겠죠.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저도 이제 브랜드나 모델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이즈나 이런 거는 뭐 그냥 실측하고 가서 그쵸.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쵸?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어그레시브 스케이트가 보면은 2번, 3번 휠이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것에 대한 차이점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은지, 어떤 세팅법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일단 본인이 스케이팅을 하는 장르에 따라서 좀 세팅이 나뉠 수가 있는데 2, 3번 휠을 작게 플라스틱 휠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안티라커 셋업이라고 하는데, 안티라커 셋업 같은 경우에 안티라커, 걸리지 않게 해주는 셋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구조물들 그라인딩을 하실 때 이제 2, 3번 휠이 플랫 셋업으로 우레탄 바퀴가 껴져 있는 경우에 그라인드를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2, 3번 휠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라인드에 좀 더 용이한 스케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라인드를 더 많이 할 거고 나는 뭐 스트리트 렛지 위주로의 스케이팅을 할 거다 그러면 안티라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프레임들이 플랫 셋업을 해도 그라인드에 좀 제약이 간섭이 안 생기도록 프레임들이 디자인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 셋업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그라인드 하는데 무리는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플랫 셋업을 더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선호하는 거는, 요새는 이제 좀 스트릿에서든 파크에서든 되게 속도, 뭐 컨트롤, 이런 커브, 이런 위주의 표현들이 스케이팅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플랫 셋업을 하시면 커브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점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플랫 셋업이 요새는 조금 더 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3번이 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고를 때는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위주로 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에 좀 달리고 스피드를 좀 즐기시려면 플랫으로, 그리고 나는 그라인딩 같은 기술을 좀 더 위주로 할 거면 안티라커나 아니면 아예 바퀴가 없는 세팅으로 그쵸. 해도 되는 거다, 이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질문은 끝났고요. 이제 경민님이 서울 스케이터즈 관련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지금부터 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강습을 한 지는 13년 정도 됐고, 이제 발로 코리아부터 서울 스케이터즈까지 지금 온 지는 한 6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년 동안 엄청 많이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동호인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어릴 때처럼 다시 인라인 붐이 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기아님도 계시고, 또 저희 서울 스케이터즈도 그렇고, 이제 다 같이 뭔가 힘을 모아서 이제 어그레시브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좀 좋은 분위기, 재밌게 같이 타고 노는 그런 분위기를 좀 다 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이제 인라인 유튜버 분들 계시는데 지금 좀 많이 인라인이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가. 네, 되게 많이 네,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라인 유튜버 분들이 스케이터즈나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인라인 인구를 전체적으로 늘려야지 뭐 종목이 어떻든 간에 하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많이 앞으로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만 치만 더. 네네, 말씀해주세요. 주변에 같이 탈 사람들을 많이 챙기고 그 사람들이랑 가장 재밌게 자주 만나서 같이 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실 때 뭐 타시다가 뭐 궁금한 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서울 스케이터즈나 제 개인 인스타 DM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턴TV의 기환 서울 스케이터즈의 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어요.